안녕하세요. 마더통 사회문화 배준호입니다. 자, 문화 변동 파트로 넘어갑니다. 역시 뭐 어려운 건 없고 뭐 굉장히 재미있고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변동의 요인 나오는데, 자, 문화가 변화하는 원인,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는 왜 변할까? 우리나라 안에서 요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내재적 요인이에요. 내재적 요인. 우리나라 밖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요인이 밖에서 오면 외재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내재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내재적 요인이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발견이 있고 뭐가 있다? 발명이 있습니다. 발명은 말 그대로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발명부터 가볼게요. 발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없던 걸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행위나 그 결과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기술이나 물질적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죠. 관념문화, 뭐 예를 들면 종교 같은 거 있잖아요. 종교.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까? 발명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이 활의 발명. 이게 이제 기존에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건 몇 차 발명이라고 하냐면 1차 발명이라고 그래요. 1차 발명. 근데 기존에 있던 거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면 활의 원리를 이용해서 현악기의 발명, 활의 원리를 이용한 현악기의 발명, 이런 거 이제 몇 차 발명이라고 해요? 2차 발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1차 발명과 2차 발명의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상대적 개념. 여기 나와 있네요. 1차 발명은 순수한 의미의 발명이고, 자, 2차 발명은 이미 존재했던 문화요소를 조합하거나 응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근데 1차 발명과 2차 발명 구분하는 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상대적이다. 자, 상대적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렌즈랑 카메라랑 있다고 해볼게요. 렌즈랑 카메라. 렌즈랑 카메라가 있을 땐 당연히 렌즈가 몇 차고, 렌즈가 1차죠. 그 렌즈를 활용해서 카메라를 만들었으니까 카메라가 몇 차가 됩니까? 2차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메라랑 뭐가 있을 때? 카메라랑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봅시다.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있으면 카메라를 활용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으니까 카메라가 몇 차가 되고, 카메라가 1차고 스마트폰이 몇 차가 된다? 2차다. 그러니까 1차 발명, 2차 발명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두 어떤 발명품들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렌즈랑 카메라가 있을 때는 렌즈가 1차고 카메라가 2차인 거고,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있을 때는 카메라가 1차, 스마트폰이 2차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차 발명과 2차 발명 살펴봤습니다. 발명이었습니다. 없던 거를 뭐 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 근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찾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물이나 원리 등을 뭐 하는 거? 찾아내는 거. 만류 인력의 발견, 불의 발견, 전기의 발견. 오케이? 있던 걸 찾아내는 겁니다. 있던 거의 쓰임을 찾아내는 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석유 어때? 석유. 석유도 뭐야? 석유도 찾아낸 거죠. 석유의 발견. 석유. 여러분 근데 뭐예요? 석유에서 우리가 뭘 만들어냈어? 플라스틱을 만들어냈어. 플라스틱은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라 인간들이 뭐 한 거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발명이 된다. 오케이? 어쨌든 이건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났던 요인이에요. 발명과 발견은. 그래서 무슨 요인이다? 내재적 요인이다. 자, 근데 우리나라 밖에서부터 요인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재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문화 전파라고 해요. 자, 직접 전파는 말 그대로 사람이 전파하는 거야. 바이 사람. 사람이 전파하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 뭐 간에? 사회 구성원. 쉽게 말하면 사람이야. 사람. 사람 간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전파가 직접 전파입니다. 사람의 전파로 인해서. 그래서 교역, 전쟁, 정복. 사람이 사람으로 하겠죠. 직접 전파. 간접 전파는 뭐에 의해서? 미디어에 의해서. 한글로 쓸까요? 매체. 간접 전파는 뭘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직접적 접촉이 아닌 뭘 통해서? 매체,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 영화, 텔레비전에 나오는 전파. 자, 예를 들면 BTS가 신곡을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곡 홍보를 위해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콘서트를 연다고 합시다. 미국에서 콘서트 열고 막 거리에서 버스킹도 하고, 무슨 전파? 직접 BTS가 미국 가서 하는 거니까 뭡니까? 직접 전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요새는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홍보하죠. 직접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라는 뭘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하니까 그건 무슨 전파? 간접 전파가 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자극 전파는 뭐냐? 이 자극 전파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극 전파 잘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극 전파는 외래 문화가 전파된 거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이 전파에서 뭘 얻었다고요?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즉 발명이 일어날 때. 자, 그래서 자극 전파는 전파 플러스 발명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관련된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전파돼가지고 새로운 문화 요소의 등장. 그래서 전파돼가지고 뭐가 일어난다? 발명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뭐 여기 보면 한자에 착안해서 뭘 만들었다? 이두를 만들었다. 우리 그 신라시대 설총 아저씨가 그때는 우리나라 의문을 표현해낼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어를 가져와가지고 그 우리말에 맞게 좀 변형을 해서 만드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이두라고 하는 거죠. 중국의 어떤 한자어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우리말에 맞게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또 뭐 있어요? 서양에서는 이제 냉장고 이런 거 많이 원래 이제 이렇게 서양 문물로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전파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가 만들었어? 아, 우리나라는 김치를 많이 먹으니까 김치에 적합한 김치 냉장고를 좀 따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뭘 만듭니까? 김치 냉장고를 새로 발명해내죠. 무슨 전파? 자극 전파.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외래 문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겁니다. 오케이? 자, 자극 전파입니다.